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내에 계신,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독일,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네덜란드, 홍콩, 러시아, 스페인, 칠레, 카타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피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세네갈, 에콰도르, 대만, 바레인, 스웨덴, 인도, 기니비사우, 헝가리, 멕시코, 짐바브웨, 가테말라, 괌,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마케도니아, 볼리비아, 니카라과, 핀란드, 페루, 이탈리아, 스리랑카, 터키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 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6일입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일부러 제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오늘 촬영한 것이니까요. 지금 고국에는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개나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개나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서 가까이서 찍은 것입니다.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죠. 역시 개나리입니다. 이것은 목련입니다. 지금 목련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옆으로 길게 해서 고개를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목련입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목련을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또 목련은 목련대로 아름다움을 한창 뽐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백입니다. 아직 피지는 않았고 봉우리가 되어서 이제 곧 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나무인데요. 아직까지 은행은 겉보기상으로는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듯 합니다. 은행나무 옆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은행잎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이것은 2년 전에 2016년도에 찍어 놨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고개를 돌려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이 떨어져서 길에 자욱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모습, 이 은행잎을 밟으면서 걷는 것도 상당히 마음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은행잎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입구에 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에서 23일 중국산 제품에 600억 달러, 약 6조 3천억 엔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중국 제재를 결정하고 철강, 알루미늄 수입 제한도 발동했다. 니케이 신문 2018년 3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제재 대상 제품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1300 품목에 500억에서 6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낫 등을 대상으로 철 25%, 알루미늄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도 발동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23일 미국산 돼지고기와 와인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이 그랬다는 거죠. 중국은 미국산 콩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 미국 최대 수출품인 콩은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제 무역 수입 제한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니케이 신문에 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신문에 대한 불신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해외 외국 신문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니케이 신문을 통해서 오늘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의미는 첫째로 무역 적자 해소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역 전쟁의 의미 하나, 둘, 셋, 네 가지 하는데 소개해 드리는데 다 신문을 통해서 본 것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역 적자 해소입니다. 연간 미국은 중국에 3천 내지 4천억 달러 이상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무역 적자가 8천억 달러 되는데 그것의 절반 정도가 중국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대중국 무역 적자는 거액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끝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3월 24일자에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전쟁의 의미는 미래 산업 주도권을 위한 포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만을 마찰의 요인으로 보면 전체 그림을 잘못 보는 것이다 라고 니케이 신문에서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미국이 진심으로 경계하는 것은 중국 제조 2025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조 2025는 하나의 계획, 프로그램, 경제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의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25년까지 국내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형 모델 전환하는 것이 시진핑 정권의 중요 사업이다라고 니케이 신문은 전합니다. 산업 로봇, 휴대전화, 부품 등 개별 품목별로 자국 제조 비율을 높이는 목표를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바로 이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자동 운전 기술 등에서 중국은 미국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USTR 고위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미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니케이 신문이 전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 침해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밑바탕에는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있다라고 니케이는 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무역 전쟁의 의미, 세 번째로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당인 공화당의 아성에서 싸웠던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전국 선거에서 연패했다. 11월 중간선거, 연방의회 선거 지지 굳히기를 서두르기 때문에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제일주의의 원점 회귀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자세가 선명하다라고 니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무역전쟁의 의미 네 번째로 국제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과 일본과 패권 다툼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패권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충건 박사님은 미국은 패권 도전국에게 이길 수 있을 때 싸운다.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돈으로 싸운다. 주먹까지 갈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 돈으로 싸우면 될 때가 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이충건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면은 한 5, 6년 전에 잡지사 기자가 교수님 앞으로 한 2040년, 3, 40년 후에 세계 1등이 될 나라에 관해서 글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한번 튀기는 게 원래 그런데 그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고 그러길래 그렇게 해요. 몇 페이지 언제까지 쓰면 되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한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그렇게 쉬워요? 써주겠다는데 짜증내는 놈은 처음 봤네. 아니 그 어려운 주제를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중국하고 미국 막 떠오르는 태양 중국하고 지금 삐실거리는 미국하고. 그래서 내가 기자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지금 네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중국은 10%. 그렇게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그런 뜻 아니야. 그래갖고 중국이 경제가 1등 된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1등 되면은 부사도 다 1등 되고 그래서 세계 1등 된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길래 자네가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미국은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로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전쟁에 지지 않았는데 2등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생각하듯이 그 친구는 아마 미국이 진다고 생각했겠죠. 2040년에 중국이 1등이면 2039년, 2038년에 3차 대전을 했는데 미국이 져. 그러면 중국이 1등이 될 거야.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서 질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겠지. 언제 싸울 거니? 확실히 이길 때 돈으로 싸울 거야. 주먹으로 주먹까지 갈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싸우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입니다. 국제정치의 법칙에 의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 국제정치 관련해서는 이충건 박사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예, 무역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역적자 해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산업 주도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정치, 미국 국내정치, 즉 선거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국제정치, 바로 세계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권전쟁. 이충건 박사님은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 1등의 패권국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세계 패권국으로 남을 것이다.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안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차이나 아웃, 예, 노 차이나, 예, 노 공산주의, 예, 노 제국주의. 예, 대신에 미국과 함께하고 미국이면 오케이 하고, 예, 오케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